네, 이번 코너 마켓플러스입니다. 시장에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수경 KB증권의 스몰캡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스몰캡 눈여겨볼 업종 아까 나왔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섹터는? 말씀 주셨듯이 코스닥에서 이제 가장 의료기기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수요 회복과 그리고 신고 수요 확대가 모두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덜했지만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락다운 이슈가 굉장히 빈번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병의원이나 클리닉 등에 내방을 못했고 따라서 신규 개원도 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성장하던 수요가 좀 막히는 환경이 있었다면 이런 자연 성장 수요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수요는 화장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욕구가 이전보다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용 의료기기 업종 관심 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피부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피부과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레이저도 받고 뭐 기타 등등 뭐 리쥬란도 맞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많이 가려면은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요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네. 뭐 그거에 대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락다운 이슈가 의료기기 업종들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각 나라별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도 거리두기 인원 조정이라든지 야외 마스크 착용 정책 등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많아져서 다시 락다운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생겨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좀 실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경우 좀 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그런 이슈가 없었고 병의원이나 클리닉의 경우 뭐 식당보다는 이제 거리두기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내수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외국보다는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경우 그런 미용 클리닉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국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때다 이제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제 재난지원금 등의 수혜를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전에 이제 그 영국에서 여러 가지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싱가포르에 의해서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뭐 내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된다니 뭐 지금 일일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그 준비해온 표 있습니까? 영국 거? 예, 영국 표를 한번 지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영국에 보면은요, 저걸 좀 위로 올려주셔야죠. 예, 그 델타 베리언트라고 써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망자 수를 보면 사망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 사실은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한 사람들도 그 독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약하게 진행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를 갖다가 오늘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딱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최선호 주를 한번 우리가 뽑아봐야 되죠. 미용기기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대여섯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네, 현재 KB증권에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 내 가장 최선호주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파마리서치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관절광 주사인 콘주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인 리쥬란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쥬란과 동일한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인 리쥬란 코스메틱을 통해서 화장품 브랜드 또한 전개 중에 있습니다.
자회사인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통해서 보툴리눔 톡신인 리엔톡스를 해외 시장에 판매 중이기도 한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는 리쥬란, 톡신, 필러, 화장품으로 이어지는 토탈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한 높은 성장세 기대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마케팅 소구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즘 트렌드에도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래서 리쥬란의 경우 의료기기 사업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해당 매출이 2020년에는 5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200억 원까지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3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리쥬란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맞아보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 생각엔 연구원님도 피부과 가서 리쥬란 맞아 보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제가 파마리스치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리쥬란이 좋다는 거. 그런데 중국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공급을 하고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네. 중국의 파마리서치가 직접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초에 항저우 이신이라는 중국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해당 공급 계약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로 좀 이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20년에는 한화 약 57억 원, 2021년에는 81억 원, 22년에는 105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에 좀 기대를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공시 내용보다 한 절반 정도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중국 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리쥬란을 지금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요. 네. 그게 그러면은 중국 FDA, CFDA 허가를 받은 겁니까? 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받은 상황이고요. 좋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미용 제품이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붐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중국에서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호주 말고 선호주 말고 차선호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관심 종목으로는 네.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은 침습형이었다면 비침습 분야 내 미용 의료기를 판매 중인 제이시스 메디칼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네, 맞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집속 초음파, 즉 하이프와 고주파인 RF 의료기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안면 미용 시장 내 소비자들의 비침습 시술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트렌드에 맞는 의료기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체크 포인트이고요. RF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레이저 회사인 사이노시오사와 함께 연간 350대의 최소 공급 계약을 맺었고 집속 초음파의 경우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차선호주다 이런 말씀이시죠. 파마리서치 마지막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목표가 있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이고요. 지금 12개월 선행 PER은 약 18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톡신 피어 그룹의 경우 국내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가 한 27배 정도 수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파마리서치가 조금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조금 저평가돼 있네요. 지금까지 이수경 KB증권 스몰캡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